15일 0시부터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을 집합 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또 결혼식과 장례식을 포함해 50인 이상 모임과 행사도 금지됩니다. 변성한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3단계로 격상하게 되면 지역 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다며 2.5단계 격상이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각오로 방역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의 한파까지 겹치며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들은 힘겨운 겨울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온정의 손길이 답지했지만 올해는 뚝 끊겼습니다. 이중고를 겪고 있는 쪽방촌을 취재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가 내년도 부산항 개발 예산 2,39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연일 수십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하루 100명도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에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2단계에서 2.5단계로 2주간 시행이 되는 건데요. 달라지는 부분을 차선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14일 부산 지역 확진자 수가 42명 추가됐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1,290명으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15일 0시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중점 관리시설은 집합 금지 조치됩니다. 영화관과 PC방, 학원 등 일반 관리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됩니다. 또 결혼식과 장례식을 포함해 5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되고 종교 활동도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시는 최근 각종 사모임과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10인 이상 사적 모임을 자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생활체육과 가무, 연주 등 비말 가능성이 높은 동호회 활동이 금지되고 이런 활동을 통해 감염되면 접촉자 진단검사와 치료 비용 등 광범위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인창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100명을 넘기는 등 부산 지역 곳곳에서 요양병원발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부산시는 특히 요양병원 직원이 외부로부터 감염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관계자들의 불필요한 사모임 참석과 동호회 활동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되더라도 집단 감염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 직원에 대한 선제적 검사 주기를 현재 4주에서 1주로 단축합니다. 보건소에서 자발적 진단검사의 경우에도 무료로 시행 중이니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제검사 확대 등 진단검사 역량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 시역 내외 선별진료소도 추가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교육당국도 15일부터 일선 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방역 수준을 강화했습니다. 연일 두 자릿수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병상 확보도 비상입니다. 현재 부산 지역 수용 가능한 675개 병상 중 462개 병상이 사용 중이며 75개실 규모의 제2 생활치료센터가 14일 추가로 개소했습니다. 시는 하루 1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부산대병원과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등과 협의해 의료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부산이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브리핑 주요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감염 상황의 엄중함과 곧 다가올 연말 연시를 감안해서 3단계로 격상하는 것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지역 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우리 시는 이번 2.5단계 격상이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각오로 시가 가진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서 감염 상황을 반전시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잠시 일상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연말연시 친지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잠시만 멀어져 주십시다.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강원과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올겨울 첫 한파 경보까지 내려졌는데요. 극심한 겨울 추위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보도에 심다혜 기자입니다. 두꺼운 옷차림의 시민들이 출근을 서두릅니다. 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를 눌러쓰고 장갑을 끼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추위를 막아봅니다. 마스크 사이로는 입김이 뿜어져 나옵니다. 손도 많이 시리고요. 귀도 많이 시리고 또 마스크 썼을 때 좀 김도 많이 서리고. 안에 지금 이제 두둑하게 지금 입어갖고 지금 몸체가 지금 많이 불어 있어요. 눈이 그치고 찾아온 영하권 한파. 더 큰 걱정은 코로나 확산입니다. 이렇게 겨울철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이러스의 활동성과 또 전파력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된 지난달부터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 4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두 자릿수로 떨어진 확진자 수. 이번 달 12일 1,000명이 넘는 환자가 나오면서 불과 한 달 만에 확진자가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왕성해지는 겨울철과 맞물려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겁니다. 냉장고 온도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수개월 동안 살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마이너스 20도가 되면은 훨씬 더 오래 견딜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연구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한 2개월 이상 뭐 유지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냉동식품에서 이렇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운반되지 않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추운 날씨에 산밀, 즉 밀집, 밀폐에 밀접한 실내 공간에 시민들이 모이는 것도 코로나 확산의 이유입니다. 이제 밖에 추우니까 환기하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야외 활동보다는 이제 실내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실내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환기가 안 되는 실내에 사람들이 모여서 남은 12월은 작년 이맘때보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춥더라도 실내 환기를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쪽방촌 주민들에게 겨울은 더욱 혹독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도움의 손길마저 줄면서 겨울 나기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추위가 몰아친 14일 오전 부산의 한 쪽방촌. 다닥다닥 붙은 방 중 한 곳을 방문해 봤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TV를 보고 있습니다. 방 안에서도 두꺼운 외투는 물론 이불까지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쪽방촌 생활 10여 년째. 겨울마다 난방비 부담 때문에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합니다. 난방은 어떻게 하세요? 예? 더 추워지면 어떻게 하세요? 더 추워져도 더 이상 거 있습니까? 뭐 전기장판 이거 아닙니까? 매달 기초생활지원금 70만 원을 손에 쥐지만 방세 내고 식비 쓰기에도 버겁습니다. 아침에 뭐 라면 하나 간단하게 끓여가지고 뭐 식은 밥 남은 거 한덩어리 아주 말아가지고 그래. 다른 방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이 어르신은 쪽방촌에 들어온 지 5년째. 겨울이면 대부분 방 안에서 보낸다는 이 어르신에게 이 방은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몇 년을 그냥 전기장판 없이 이렇게 살고 왔는데요. 뭐. 이거 덮고 이불 꼭 뒤집어 쓰면 추운 줄 몰라요. 방 안에 있으면. 쪽방촌도 코로나19 여파를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이곳 쪽방촌에서 유일하게 음식물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입니다. 문을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절반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냉동실은 아예 텅 비어 있습니다. 예년에는 연말마다 온종의 손길이 이어졌지만 올해는 뚝 끊겼습니다. 올해는 영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 뭐 김치 조금 가져왔어. 그래 김치는 조금 방마다 뭐 한 박스씩 이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쪽방촌 겨울나기가 더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맞아 이래야지 뭐
뭐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봐야지요.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김혜영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보궐선거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께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고민 끝에 불출마를 결심했다며 정치적 득실보다 부산의 부활을 위해 비전에 대해 분명히 확신이 들었을 때 도전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이자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 폭파 협박을 한 부산의 한 10대 A군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군은 14일 오후 2시쯤 112에 전화를 걸어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을 찬성하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북한 인권사무소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부산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무소에 출동해 폭발물 탐지 조사를 벌이는 한편 문자메시지 발신 위치를 파악해 A군을 검거했습니다. 체포된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포털 사이트 기사를 보고 홧김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가 내년도 부산항 개발 예산 2,39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항신항은 배후단지 조성 등 항만시설 건설 예산이 473억 원, 어업보상비 210억 원 등 938억 원이 배정됐고 부산항은 항만시설 건설 예산 등을 포함해 모두 1,458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또 부산항 제2신항은 기획재정부의 제언에 따라 2단계로 나눠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추진하게 되며 국내외 항만 물동량 재검토와 주민,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해수청은 밝혔습니다. 제33회 부산교육대상에 박춘배 부산 해송학교 교장과 김미영 전 신남초 교장, 이서정 전 부산교육청 행정국장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15일 시교육청 별관에서 제33회 부산교육대상 시상식을 엽니다. 유아특수교육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박춘배 교장은 부산 특수교육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교실 수업 개선과 학교 환경 디자인 모델을 제시한 초등교육부문 김미영 전 교장과 교육행정부문 이서정 전 행정국장은 부산교육 발전을 이끈 공로로 선정됐습니다. 부산교육대상은 존경받는 스승상을 정립하고 교육자 존중 풍토를 만들기 위해 지난 1988년 제정된 부산교육의 권위 있는 상으로 해마다 연말에 시상합니다. 부산시가 내년 2월까지 전력 소비가 많은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겨울철 에너지 이용 합리화 계획을 시행합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들은 난방 설비를 가동할 때 평균 온도를 18도로 유지하며 노인과 아동, 학생 등이 이용하는 시설은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또 복도 조명의 절반 이상을 끄도록 하고 근무 시간에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민간 부문은 적정 온도 지키기 캠페인을 하고 에너지 절약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금정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구는 금정구에 거주하고 있는 수험생 150명을 대상으로 따뜻함을 나누는 양말 목공예, 비즈공예, 20살의 향기 조향 등 3가지 주제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